얼마 전 꼬박 21년이 걸린 한국의 한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설계도면 위에만 존재하던 종이 비행기를 실제로 만들어낸 것은 물론 시험 비행까지 앞두고 있는 바로 한국형 전투기 KF-X 이야기입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크기의 넓은 경납고에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분주했는데요. 다음 달 공개 예정인 KF-X 시제기에 대한 반응이 전 세계에서 뜨겁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한국이 세계에서 13번째로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세계 곳곳의 밀리터리 전문 유튜브의 채널들이 최근 KF-X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의 이 밀리터리 채널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와 함께 KF-X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데요. 930개의 공감을 얻은 한 미국인의 댓글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국은 무척 발전한 나라야. 몇몇 사람들은 한국을 아직도 가난하고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산업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나라라고. 그 외에도 KF-X 시제기가 완성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외향과 성능이 미국의 F-22와 닮아있다고 말한 한 미국인은 말하자면 삼성의 안드로이드와 현대의 뼈대로 만든 F-22인 거네 라는 위트가 섞인 댓글을 남깁니다. 또한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일본이나 인도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해낸 것에 놀랍다며 KF-X는 한국인들이 일궈낸 기술의 집약체 같다는 극찬을 하죠. 어떤 구독자는 한국인들의 성향에 대해 잘 아는 듯 댓글을 답니다. KF-X는 한국이기에 가능한 거지. 똑똑하고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들이 있으니까 라고요. 일본의 언론기사 하단 댓글창에 나타난 일본인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노리고 있다며 일본은 이미 한국보다 한 박자 늦었다고 평하거나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을 쓰며 개발 구상도에 불과한 거 아니냐며 비웃기도 하죠. 그 외에 한국은 빠르게 만드는 건 잘하지만 실제로 잘 작동할지는 미지수. 한국에는 그런 기술이 존재할 리 없다는 식의 열폭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인도의 반응은 다소 예상 외였는데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도 밀리터리 채널의 댓글창은 KF-X의 등장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5년 만에 시제품을 만든 한국에 경악하며 인도는 전투기 외형을 만드는 데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비꼬죠. 실제로 인도는 한국보다 6년이나 먼저 전투기 개발에 돌입했지만 10년 넘게 외양 디자인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인도 국민들도 이를 잘 알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댓글이 많았는데요. AMCA 개발자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거나 우리도 KF-X 같은 전투기를 50년 후엔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자조 섞인 내용도 보입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한국의 KF-X를 사오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인도의 AMCA는 2023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지만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 정부가 자체 부품 비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지만 세부적으로 공개된 사항도 없고요. 인도 내에서 KF-X에 대한 반응이 뜨겁자 중국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군사력에 날을 세우고 있는 중국인데 자신과 직접적인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도인들이 KF-X에 열광하고 도입을 외치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 분쟁으로 한 달여 전쟁까지 치렀음에도 3,488km에 이르는 광대한 국경 지역의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양국은 자국군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사실상 국경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왔죠. 그런데 최근 중국이 국경지대 일대에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이에 맞서 인도도 도로와 비행장 등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6월엔 라다크 지역 가란 계곡 부근에서 몽둥이와 세막대기 등으로 무장한 양국군 수백 명이 유혈 충돌을 벌여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죠. 중국과 인도, 이 두 나라는 그 후로 각종 최첨단 무기를 분쟁 지역에 집중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포브스는 중국이 분쟁 지역에서 약 320km 떨어진 공군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J-22대를 배치했다고 보도했으며 인도군은 라다크 지역 공군기지에 최근 프랑스에서 도입한 라팔 전투기 5대를 투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인도의 라팔 전투기는 중국의 J-20에 맞설 기회가 없다는 내용으로 최근 인도 공군이 도입한 라팔 전투기를 깎아내렸죠. 인도의 눈과 귀가 전투기의 성능에 쏠린 것은 당연해진 것입니다.
최근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 막대한 국방비를 쏟고 있는 인도는 아직 방산 역량이 부족한 곳입니다. 무기 수요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특히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와 연계해 방산 제품을 현지화한다면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방산 수출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KFX의 개발 과정은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매 시기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식의 비관론이 발목을 잡았고,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이유로 외국에서 사오는 게 싼 건 아니냐는 주장과 싸워야 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한 관계자가 전투기를 팔아야 하는 외국의 방산업체들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당시엔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난관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2014년 미국의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F-35 전투기 수십 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전수받기로 했지만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전투기에 탑재할 레이더와 추적 장비 등 핵심 기술을 모두 스스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은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등 4개 핵심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국내 업체 하나 시스템이 개발을 해냈죠. 조종사들이 비행을 모의로 훈련하는 시뮬레이터, 비행 전 가망 인증 시험 장비인 아이언 버드도 국내 연구원들이 밤새워 연구하며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65%에 달하는 놀라운 부품 국산화율을 이뤄낸 것입니다. 다음 달에 KF-X CJ 1호기의 첫 선을 보이고 나면 최소 1년간 지상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충남 해미비행장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환경시험장에서 온갖 기후를 가정한 실험을 하는데요. 영하 54도까지 온도를 낮추기도 하고 폭설과 폭우, 번개까지 만들어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전천후 상황을 만들어 전투기가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쯤에는 시험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성된 총 6대의 시제기는 2026년까지 4년간 22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비행 성능과 공중에서의 전투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 후에는 1단계 체계 개발에 들어갑니다. 2032년까지 모두 120대의 KF-X를 만들어 공군에 인도할 예정인데 국산 전투기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 거점 국가로는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중동의 경우 아랍에미레이트, 남미에는 페루 등이 손꼽히죠. 21년 만에 이룬 꿈, 한국이 전투기 국산화라는 목표 달성은 물론 조만간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같은 항공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 믿어봅니다.